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통영경찰서는 허위공문서 발행, 범죄 은닉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보험사기 방조 은닉, 대구 성서경찰서, 부산 해운대경찰서 보험사기 중단해야 합니다. 마이클 존스턴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부패 유형은 매우 흥미롭다. 엘리트 카르텔 유형이다. 쉽게 말해서 한국 부패 유형은 좀 특이한데요. 보통 부패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국 부패 유형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잘 배운 것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집단과 집단이 독립적으로 있지만 그들이 연결돼서 같이 해먹는 거죠. 이 카르텔이란 말은 경제 용어입니다. 집단이 독립성이 있어야 각자의 집단이죠. 경찰서, 금융감독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미안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또 사실 연관이 돼요. 차차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공기업들도 있고, 다른 수사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범죄를요, 혼자서 저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카르텔을 이루어야지 해먹을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들켜도 관계없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보도할 수 없어요. 보복이 있습니다. 개인 더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잔인한 보복이 있어요. 한국 부패 유형은 그래서 외국인 교수가 볼 때 참 특이하다 그런 거죠.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 가서 누구 씨한테 뭐 부탁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제 댓글에다 그런 거 올리지 마세요. 당연히 이런 여러 시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정치권에서 다뤄줘야 합니다. 내가 거기다 이름을 올리든 당원이 되든 안 되든 말이죠. 다 알고 있으면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정치권에서 다뤄야 해요. 야당이건 여당이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댓글을 다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또 중요한 이야기를 빼뜨릴 것 같아서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속 이렇게 구독자로 들어오시거든요.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처음부터 안 보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 2, 3분만. 22년 10월 15일 날 통영시 노을전망대에서 교통사고 같지도 않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고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10월 15일 그날은 상대방 두 차에서 블랙박스를 보여주지 않고 어, 우리 차가 잘못을 해서 사고가 유발됐다고 그렇게 몰았어요. 그리고 저희 차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맨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고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뭐 조금 이렇게 작은 사고였기 때문에 그게 어디 뭐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자꾸 통영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112 해서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다고 제가 그랬는데도 끝까지 집요하게 그러면서 아무튼 깜깜한 산길에서 쌍욕도 하고 여러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요구하는지 들어봤더니 1,000만 원을 가지고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하고 어떤 함정에 빠졌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 차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또 앞에 있는 차는 길을 막고 있었는데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통영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저희들은 또 외국에 나갈 계획도 있고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돈을 주고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건 1,000만 원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1,000만 원을 일단 주고 더 추가 비용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는 또 부담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결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무튼 어떻게 해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앞쪽에 있는 차 2차입니다. 돈을 저희가 이렇게 돈을 지급을 했어요. 그날 당일날 달라고 하는 돈을 다 지급했어요. 두 차니까 그 한 차에 산타페 차예요. 지급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DB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해갖고요. 사고 신고 왜 해요? 또 보험금을 2차로 중복 배상을 받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또 중복 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통영경찰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한테 돈 받은 것도 알고 있고 돈 받은 날 보험 처리를 하려고 또 신고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이 차가 블랙박스도 보험회사에 보여주지 않고 통영경찰서에서 DB보험사에 전화해갖고 중복배상을 받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22년 11월 17일 날 통영경찰서에서 얘기를 해줘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끊어주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받게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독사고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차가 3대가 있었는데 2차 혼자 가해해갖고 2차 혼자 사고 난 것이 단독사고 처리죠. 그렇게 해서 자차 처리를 하고 또 몇 개월 있다가 23년 3월 2일 날 상해보험금을 또 받았어요. 2번. 그러니까 저에게 한 번 받고 더 많이 받으려고 통영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통영경찰서와 함께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다가 내가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런데 수리비 견적서 보고 그리고 얼마 더 나오는지 추가 비용 보고 돈을 주겠다. 며칠만 참아달라. 그리고 그거 나오면 보여달라. 그랬더니 전화를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통영경찰서가 전화 차단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통영경찰서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복배상을 받았고 또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기죄예요.
통영경찰서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 사기를 치게끔 했고 보험회사에다가 이 모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독사고 처리하게 했고 그래서 제3자로 하여금 사기보험금을 취득받게 했기 때문에 요거 제3자 보험사기죄입니다. 통영경찰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번이겠습니까? 이게 오래오래 이런 짓을 하다가 제가 따지다가 꼬랑지를 잡힌 거죠. 지금 꼬랑지 잡혔는데 제가 이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보험사기죄가 있다고. 또 이 통영경찰서 사람들이 이 과정 가운데에서 허위공문서를 발행하고 보험사기죄를 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피켓을 들고서 공개 고발했었어요. 경찰서장님 앞에. 왜? 경찰서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저를. 그런데 제가 이제 고발을 하니까 여러 경찰서에서 저를 체포했습니다. 첫 번째 거제경찰서에서 와서 체포했습니다. 저를. 그걸 구금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통영지청으로 송치를 시켰습니다. 검찰에서 조사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영지원의 908에 회부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내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점점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있을 때, 국가기관에 이런 경찰서 같은 곳에서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약탈을 하고 또 보험사기를 치고 이렇게 이 나라의 금융질서를, 신용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또 통영경찰서뿐만이 아니라 거제경찰서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공공기관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거 보험사기 아니라는 거죠. 이거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이 사람들이랑 저랑 금융분쟁이라는 거죠. 이거 금융분쟁 아닙니다. 나는 깨끗이 돈을 줬고 더 달라고 그래서 더 준다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 통영경찰서와 함께 전화를 두절하고 또 보험금을 신청해 또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받았습니다. 23년 3월 달에. 이건 명백한 보험사기예요. 명백한 보험사기인데 금융감독원이 모든 자료를 다 보고서 몇 달 동안 그리고 이거 금융분쟁이래요. 이거 말하자면 민사문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에서 왜 모르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의 도움이 없다면 통영경찰서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게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집단에서 함께 해먹는 짓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통영경찰서에서 이런 짓을 했을 때 난 담당관이 물론 앞에서 그런 짓을 했지만 담당관은 시킨 대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시켰던 그 위에선 그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갖고 뒷돈을 받았는지 이걸 갈라먹게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기 주범으로 직접 이런 짓을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후자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참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극한 일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저도 제가 보는 것이 정확한 게 참 많이 있다는 평가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볼 때 이 일이 왜 해결될 수 없냐면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만약에 처벌을 받으면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의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를 신고했던 시민을 무고죄로 걸어서 저를 형사처벌하려고 해요. 나한테 표창장을 줘도 부족합니다. 이 일은 시민 여러분들과
국가에 유익한 일입니다.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 사기를 적발해도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환수하는 금액은 3,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번 사기를 쳐서 호주머니 넣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짓을 통영경찰서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영경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경찰서, 다른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해운대 경찰서에서 보험 사기꾼들한테 무고죄 고소를 받아서요, 저를 조사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사를 원한다고 여러 번 찾아갔어요. 조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산 동부지청으로 송치시켰습니다. 이 보험 사기꾼. 두 번째, 또 다른 보험 사기꾼이 있어요. 그 보험 사기꾼한테 또 해운대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또 그것도 조사도 안 하고 조사도 해주지 않고 또 부산 동부지원으로 또 송치시켰어요. 보험 사기를 신고하고 이게 맞고 이게 있는 그대로고 이런 일들이 나라의 금융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나라를 좀먹는 것이고 어떻게 경찰관이 할 짓이 없어서 보험 사기를 쳐서 해먹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고발하는 시민을 표창장은 주지 못하나마 해운대 경찰서, 대구 성서 경찰서, 거제 경찰서, 경남 경찰청, 통영 경찰서, 그 외에도 다른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고소고발을 해서 뭐 나중에 그러겠죠. 아니면 그만이고 그러겠죠. 1년, 2년 끌고 가다가 기소하고 송치하고 그러다가